구독, 좋아요. 자, 오늘 두 분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이 정치권에 상당히 순발력도 뛰어나시고 또 대의적으로도 상징적 역할을 해주시는 아주 절세의 미인, 절세의 미남이 오셨네요. 강전혜 변호사님, 김기웅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침부터 오늘- 이런 엄청난 칭찬을. 아, 그런가요? 예. 절세가 좀 칭찬이었나요? 절세. 예. 먼저 이 문제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제 영상 볼 때마다 두 분이 좀 간단하게 핵심적인 중심으로 좀 논평을 해주시면 네. 좋겠는데, 논문 표절부터 살펴보겠는데, 자, 좀 상당히 충격을 저 영상 보면서 받았어요. 청와대 논문 표절, 어느 정도인지 41%다. 단어까지 포함하면 50% 이상이 된다. 자,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성의 있다고 하신 논문 카피킬러에서 돌렸습니다. 제가 빨리 속독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봤을 때 41%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단어를 좀 바꾸거나 하면 50%가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논문에서 거의 복붙을 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각주부터 점 하나까지도 복사 붙이기를 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논문입니다. 최앤이 쓴 난민 관련된 레퓨지 로우 학술 논문에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이게 시작하는 문장의 일부러 양쪽에 표시를 같이 했습니다. 각주 표시도 같이 했습니다. 전체 페이지 전체 복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도 전체 그대로 복사입니다. 네,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체 복사가 아니라 저 칼라한 세 부분만 복사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복사엔 붙이기가 김민석 후보님의 첫 논문 처음부터 지금 계속 4, 5, 6, 7 다 복사 붙이기입니다. 예, 두 번째 논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라이트넷이라고 소위 이제 권위 있게 이제 유엔에서 의뢰해서 보고서 분석하는 그 논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페이지 그대로 복사엔 붙이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오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딱 단어 하나 바꿨더라고요. however를 meanwhile로 단어 하나 딱 바꿨습니다. 네. 다음 넘기겠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역시 제가 시작하는 거를 표시하기 좋게 그대로 문장 그대로 시작하는 구문했고 역시 페이지 전체 복사입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예, 역시 그대로 복사입니다. 예, 중간에 영상이 좀 길어서 사실은 이제 요약본으로 만드는데도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 붙여쓰기가 계속되고 있는 장면들을 봤는데, 강 변호사님, 네. 논문 표절 그간에 사실 논란 여러 번 겪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참 이분은 너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논문 표절 사건이 사실상 요거 하나가 있었으면은 이것만으로 전 낙마 사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워낙 다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원 오브 댐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묵묵부답으로 저렇게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유학을 왜 갔는지 저는 거기부터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면서 뭐 중국 칭화대에 가는 거를 뭐 택시 타고 가듯이 계속 왔다 갔다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네. 이따 우리 다시 얘기하겠지만, 근데 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가 공부를 했다라는 건데, 저 정도로 41% 거의 반 정도가 카피한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다른 내용들도 뭐 어떤 사실관계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면은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넣은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거는 정말로 민망한 거죠. 근데 저 여기서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예. 이재명 대통령이랑 어쩜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지, 뭐 돈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대선 때 이 예전에 학위 논문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언론사에 그 인터뷰를 할 때 물어보니까 자기 논문 나 표절한 거 맞다. 이 취소 좀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도 스스로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참 이렇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어떻게 학위에 대한 부분들도 똑같고, 돈이 누구는 쓴 것보다
번 것보다 쓴 게 배가 많은데 재산이 늘었잖아요. 국무총리는. 그리고 대통령은 정관 변호사를 그렇게 많이 쓰는데도 재산이 줄지 않는 이런 마법을 보이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는가? 본인과 닮은 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간에 이제 리포트나 여러 논문에 공동저술이나 공동저자를 보긴 했는데 학위를 받는 논문, 석사나 박사 학위 논문은 본인의 저술인데 이 절반 정도가 남의 것이다 하면 김민석 학위 논문이라고 이거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 김민석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변이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하네요. 그게 훈련이 필요해요. 아니 이게 예. 이거는 그거잖아요. 뭐 특별히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논문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본인의 생각을 더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뭐 각주 점화나 전체 페이지를 그대로 옮긴 거잖아요. 방금 지나가면서 이제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복붙은 AI가 더 잘한다. 총리를 AI 시켜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네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본질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빠 찬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언급을 한 적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어떤 법안을 냈습니까? 그 국회의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내 동아리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법안으로 내달라고 하니까 딱 내줬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는 본인의 아들에 된 것을 공동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표절 방지 예방 교육인가 그거예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이런 거를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반성하라고 했는데 본인은 몰랐던 건지 아니면 무심한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이렇게 뻔뻔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당혹스럽고 이 논문 표절 얘기는 2010년도에 그 논문을 썼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핫한 겁니다. 예전에는 뭐 90년대, 80년대, 뭐 2000년 되기 전까지의 논문에 대해서는 그때는 뭐 관행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2000년대 이후의 논문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낙마 사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논문 표절이었어요. 근데 우리 강전의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원오브댐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깝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왜 국정의 2인자를 이렇게 하자가 많은 사람을 했을까? 왜냐하면 본인보다 떳떳한 사람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정 2인자를 했을 때 본인한테 대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자가 많은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태생적 사람을 쓰는데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도 이런 거 가지고서 뭐 민주당은 굉장히 뭐 공격을 정치 공세화하는데 좀 답답합니다. 예. 좀 아까 AI 얘기하셔서 또 생각이 났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AI 관련해서 책 썼잖아요. 아 근데 맞다. 그것도 공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공저자가 또 알고 보니까 이 책 내기 전에 한 달 전에 김민석 후보자한테 500만 원을 또 후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의아하죠. 근데 그 책 내용도 주어랑 서술어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공저자 입장에서는 이런 유력 정치인과 내가 책을 같이 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김민석 후보자가 AI에 대해서 책을 쓸 만큼 얼마나 해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또 AI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 김민석 후보자는 다시는 글 같은 거는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하루 더 하잖아요. 하루 예. 더 하는 이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더 성의 있는 해명이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이님이 짜집기 하는 종례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아니 근데 청와대도 좀 짜증날 것 같아요. 그간의 명문대로 알려졌는데 저도 시진핑도 나왔던 학교고 그런데 석사학위 이거 이런 정도로 복사 붙여쓰기 해서 표절 의혹이 발리면 야 명문대가 아니라 저거 상당히 수준 낮은 쓰레기 대학 아니냐. 어떤 분이 그 쓰레기 대학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청와대에서 김민석 후보자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알 거잖아요. 뭐 예. 면접을 하든 그 사람이 살아간 걸 봤을 때 확실한 반미 투사라고 생각을 해서 들여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몇 번 나오더라도
논문을 저렇게 쓰더라도 석사학위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청문회에 나올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때까지는. 그냥 중국 입장에선 관리 차원에서 했는데 검증의 장소로 검증의 장으로 나왔다 보니까 이 칭화대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학위를 줬다. 제가 볼 때는 외교 문제가 뭐 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외교 해봤는데. 문제까지. 맞아요. 지금 얘기하시니까 칭화대에 네. 도대체 왜 간 건지 앞서도 제가 좀 의문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음. 결과적으로는 서로 윈윈이 아니었나 싶어요. 중국 칭화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 굉장히 젊을 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의 연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과의 연줄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본인이 굳이 그 바쁜 상황에서 비행기를 택시 타듯이 타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저는 사실상 우선순위는 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석사 학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이제 뭐 법상으로는 본인들이 그냥 인준하는 것들을 다 처리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오늘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그냥 보고서를 채택하는 형태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상으로 더 이상 뭐를 문제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 논문 표절, 그간에 사실 논문 표절이라든가 일부 부동산 투기 의혹만으로도 역대 총리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들은 스스로 사퇴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김민석 후보자는 뒤에 줄줄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보다 기존의 사례보다 10배, 20배 강도나 양이 많은 편이죠. 자, 그런데 논란 잘면은 뭐 여기 논문 표절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렇죠. 자, 이런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부 예산 규모 문제, 국가 채무 비율 문제 한번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올해 회계년도 25년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네.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있지만은 저희가 지금 추계를 저는 사실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본 예산, 시간 때문에 본 예산 어느 정도인지 어바웃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대강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러면은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채무 비율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정확한 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고 계시는지를 여쭌 뭐 겁니다.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예, 김희정 의원이 웃는 장면이, 마지막 웃는 장면이 참 생경하게 느끼지 않네요. 야, 어떻게 총리 후보자가 정부 예산 규모도 몰라. 국가 채무 비율에 관해서도 저런 답변이 나오다니.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먼저 얘기하시죠. 지금 예.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경을 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라 빚이 나라 돈 이렇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아껴야 한다는 사람 무식하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재정 안 쓰면 썩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인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인식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GDP 대비해서 얼만큼 빚을 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를 넘어간 게 22년도부터입니다. 21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예산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000조 부채가 넘어간 게 45%,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5% 넘어간 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건전재정 얘기하고, 지금 이재명은 우리가 아껴서 모아놓은 돈 가지고 돈잔치하는 거 아닙니까? 축하금 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빚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 대비,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0에서 30% 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20년 전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30%대였는데 40%대로 12%나 올렸습니다. 본인들이 싹싹 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국가를 운영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니까 왜 도덕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냐. 도덕적인 문제라는 건 시인하는 거예요. 예. 검증하지 말고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딱 물어보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5년도에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40% 넘어가면 망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45%에 끝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민주당 정권이 퍼주기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한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빚이 몇 %인지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본인들은 계속 퍼주면서 국민들한테 뭐 15만 원, 20만 원, 50만 원까지 주면서 그러니까 매표 행위를 하면 되는 거지 나라 빚이 몇 %가 되는지 나라가 망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개 부처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 심지어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문제 제기를 할 만하니까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능력에 대해서 봐달라고 얘기했는데 기초 중에 기초조차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인 거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본인도 본인의 빚 무관심하게 살아왔잖아요. 아, 그렇죠? 본인 뭐 빚이 그렇게 많아도 유학도 가고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재산이 늘어나고 출판 기념회를 해. 그리고 어제는 또 뭐 장모님이 돈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빚이 있든 말든 그냥 내 재산은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갚아야 할 관심이 돈으로 없어요.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 빚도 네. 몇 %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채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모습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도덕성 문제 얘기하셨는데 아니 이재명 기준으로 하더라도 민주당 기준으로 하더라도 도덕성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어떤 인선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능력이 총리가 정부 예산을 모른다면 누가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능력으로도 이거 안 되는데요. 당연히 능력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뻔뻔함이 능력인 거죠. 앞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논문을 표절하는 수준을 보면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요? 저는 의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복붙을 하고 41%까지 한다고 한다면 인생 자체에 대해서 어떤 진중함이나 어떤 무게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야인 생활을 되게 오래 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정도로 돈 번 거는 굉장히 청렴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적게 있다, 많게 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게 유학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강모 씨란 분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강모 씨가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SK로부터 2억 원에 대해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을 때 대법원에서 이제 추징금 2억 원을 때리거든요. 근데 2억 원 중에 1억 5천만 원을 대납을 강모 씨가 하고 심지어 1년 9개월 동안 한 달에 450만 원씩 매달 돈을 줍니다. 그게 1억 원이에요. 그런 강모 씨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왜 그분이 그렇게 도와줬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돈을 빌린 것처럼 작전을 짰다가 다 들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빌렸다고 하지만 갚으라고도 얘기를 안 하고 갚은 적이 없고 뒤늦게 요번에 6월 10일 날 갚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빌려주거나 빌린 게 아니라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판단인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정부 예산에 대한 문제나 그다음에 본인의 가정사의 문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땀 흘려서 뭔가 돈을 벌어본 사람이라면 국민이 낸 세금, 이 세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집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특히나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 세대의 것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현재 사람들의 본인들의 어떤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이게 바로 포퓰리스트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의 삶,
본인의 삶에 대해서도 얼마나 당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정의 제2인자가 될 수 있는지 결국 이재명 주권 시대에서만 가능한 총리 후보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이 강 씨에 대해서 참 증인으로 이분은 정말 나왔어야 되거든요. 김민석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에 그냥 단순한 채권자를 넘어서서 지난번 전과와도 관련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드러난 게 김민석 후보자가 유학가 있는 동안에 예. 우편물 받을 주소지가 필요하니까 또 강씨 오피스텔에다가 주소지를 해놨다.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에 전과가 지난번 형 받은 게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과는 멀리 지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반인으로서도 상식인데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더 가깝게 지내면서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오피스텔에다가 주소지를 옮겨놓고 그리고 강 씨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번에 그것도 문제됐었죠. 정읍에 살고 있는 강 씨 그쵸. 회사의 직원 이분한테도 1,000만 원을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채의 알선까지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선 캠프 민주당 선대위의 체육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분이 물론 민주당 안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연이 있어서 김민석 후보자와 무언가 계속적인 동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선대위에서 위원장 자리 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연줄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보았을 때는 김민석 후보자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총리로 지명할 만큼 측근이었던 거잖아요. 그전에도 뭐 수석 최고위원도 하고 계속적으로 가까운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강 씨가 있다가 이번에 그 위원장 자리를 김민석 후보자의 추천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강 씨도 나중에 본인이 출마하거나 이럴 때 이 이력들을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강 씨 같은 사람은 이번에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고 본인이 왜 그렇게 김민석 후보자와의 동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는지 왜 사채 알선까지 해주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혔어야 됐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증인 신청 누구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증인으로 그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돼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런 증인 신청들 해놓고서는 서로 왈가왈부하다가 이렇게 초유의 사태가 된 거잖아요. 증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이런 청문회가 돼버린 거잖아요. 정말 이 민주당의 어떤 일방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김민석 후보자의 정치 스폰서로 대표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강신성 씨죠. 지금 말씀을 강진환 변호사님이 강 씨네요. 네. 그러네요. 강신성이란 인물이 정말 스폰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직접 정치 자금을 준 것뿐만 아니라 돌려치기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쪼개기 형식으로 후원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미국 유학비 김민석이 미국의 유학 시절에 뭐 하버드 얘기 나오고 어쩌고 그러죠. 유학 시절에 매월 월 400만 원 이상씩 450만 원 정도의 돈을 줬다, 지원해줬다. 그거에 관해서도 김민석의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영상을 먼저 볼 건데 또 하나 오늘 사건이 터졌습니다. 강신성 씨 아까 정읍 이야기 해주는데 정읍 관련된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면 좀 이따 여기 영상이 연결되면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선 김민석이 미국 유학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답을 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강신성 씨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과 관련된 자료 제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450만 원 생활비 및 유학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강신성으로부터 반환받을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반환받을 돈이 뭐죠? 미국으로 유학을 갈 당시에 저희가 월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강신성 씨가 주변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배추 관련한 무슨 농사 하는 부분에 투자하면은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미국에서의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그것을 전세금을 빼서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계속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오후에도 제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유학비 관련해서 뭐 지원 월 450만 원씩 계속 지원한 거니까 배추 투자하는데 그 전세금 내서 투자해서 그거 나중에 강기성 씨가 돌려준 거다. 아직도 다 못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세금 넘긴 자료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봐라. 그러니까 그건 제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무래도 보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네.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진실을 말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틀만 버티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인이나 참고인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의원들 모든 청문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봉쇄하는 이른바 이틀막 청문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틀만 버티면 된다. 그래서 이틀막 청문회라고 하는데 아니 여기 보면 오후에도 제출하기 힘든다고 딱 선을 긋잖아요. 예. 그러면 내일은 오늘은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좀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싸워서 그럼 내일이라도 내일 오전이라도 내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는 거죠. 왜냐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그냥 침대 축구를 구사하니까 그냥 그 페이스에 좀 어떻게 보면 말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배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됐다면 간단한 문제예요. 전세금 빼면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그렇다면 그리고 매달 450만 원씩 그냥 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투자금에 대한 회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하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는데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탄핵한다고 해가지고 특검한다고 해가지고 입을 싹 막았잖아요. 사법부를. 네. 근데 사실 김민석 후보자가 얘기하는 이 450만 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450만 원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뭐 빌렸다 뭘 했다 했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두 번째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 가지고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7억 2천만 원의 불법 자금 중에서 2억 5천에 해당하는 돈을 준 사람이 강신성 씨고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와서는 이거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라 내가 전세 빼가지고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고 사법부를 능멸하는 처사다. 그렇게. 예. 자, 이 노트북에 나오는 영상 연결이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 틀어볼 텐데요. 영상이 가능하면 한번 소리가 안 됩니까? 예. 그러면 띄워놓고 그냥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신성 씨와 김민석의 관계가 어떤 거냐 추적하다 보니까 강신성이 정읍에다 땅을 샀다는 거예요. 사업부지를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부지를 산 후에 여기에 전북 정읍입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를 지금 거기에다 지금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자 정읍시에서 예상치 못하게 여기에 시행사로 폐기물 처리 시행사로 지정을 해줍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제 논하는 상황이 된 거죠. 시행사가 됨으로써 부지라든가 이 업체의 가치가 엄청 올랐겠죠. 그래서 이 땅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됐냐면 공시지가가 10억 원이었는데 감정평가에서 80억 원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확인된 것만 지금 8배 정도의 이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김민석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정읍시장, 지금 당선된 정읍시장, 현직인 정읍시장 김모 씨 임기 시작 4개월 만에 이 강신성 씨 앞서 얘기했던 사업 폐기물 관련된 업체 시행사 지정을 해줬는데 이 김민석이 가서 이 정읍시장 김 전 시장이네요. 지금은 당선될 때 선거운동을 가서 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핵심 인사이기도 하고 김민석과의 관계도 있고 선거운동을 직접 가서 해줄 정도로 가까운 강신성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라고 이 김민석이 실토를 했어요. 그런데 정읍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강신성체의 사업체의 그런 시행사, 폐기물 시행사까지 확정해주는, 그래서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는. 자, 이 강신석 씨의 새로운 사건이 좀 터졌는데, 이 김민석과 강신성 씨에 관해서 지금 추가적인 내용들이 계속 확인되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TV조선 단독 보도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이쪽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왔었던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더욱 안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만 보았을 때는 그 정읍시장이 시행사로 선정을 해준 거고 그 정읍시장이 당선이 될 때까지 김민석 후보자가 가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 정도로만 지금 언론사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는 그냥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냥 강신성 씨의 모든 사업체 운영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강신성 씨와 그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유착 관계에 대해서 이젠 정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까지가 마지막이라는 거, 후보자 청문회 기간이 이게 참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